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청소년과학기술진흥센터 황북기입니다. 현대모비스와 함께하는 주니어 공학교실로 여러분들 만나서 반가워요. 자, 이번에는 어떤 실험을 하냐면 이렇게 세균 잡는 코끼리라는 그런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햇볕이 아주 좋은 날 엄마가 바깥에 이불 좀 널어야겠다 이런 말씀하신 거 들어본 적 있죠? 그럼 햇볕 좋은 날 왜 이불을 널지? 바로 살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곰팡이라든지 이런 균들을 죽이는 걸 우리가 살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살균은 왜 필요할까요? 일단 살균을 하면 음식물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곡물이나 그런 것도 오래 보관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우유도 저온 살균하면 훨씬 오래 보관할 수 있죠. 그리고 음식 먹고 나서도 또 살균하기 위해서 끓여놓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살균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질병을 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집에서 수돗물 편하게 마시잖아요. 그런데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더러운 웅덩이의 고인물을 먹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어린이들이 아프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살균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살균을 하면 물건을 오래 깨끗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번 여름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죠.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습해서 집에 곰팡이가 쓰기도 하는데요. 이 곰팡이를 그대로 놔두게 되면 우리가 벽지도 새로 갈아야 되고 또 화장실 같은 곳에 이렇게 곰팡이가 쓴 거 그대로 두게 되면 나중에 엄청 더러워져서 못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균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물건들을 오랫동안 깨끗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살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열과 압력으로 살균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죠? 그죠? 끓는 물에다가 소독을 할 수가 있어요. 우유를 먹는 동생이 젖병을 끓는 물에 소독을 한다든가 또는 엄마가 맛있는 딸기잼이나 피클 같은 거 만들어 주실 때 마지막에 유리병을 끓는 물에 넣어서 살균하시잖아요. 이렇게 끓는 물에 넣어서 그렇게 되면 세균 세포가 파괴돼서 죽게 됩니다. 또 실험실이나 의료기구 같은 경우에서는 아주 고압으로 올려줘요. 압력을 크게 가하면 온도가 올라가서 그래서 이렇게 세포를 파괴해서 죽게 하는 그런 살균법도 사용을 하죠. 이번에는 물질을 첨가해서 살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염소를 첨가하는 방법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수돗물 얘기했죠? 그렇죠. 집으로 우리가 수돗물 먹을 수 있도록 올 때까지 중간에 염소를 넣어서 살균을 합니다. 이 염소는 수산화소듐이라고 하는 것과 수산화소듐 양잿물이죠. 그거랑 만나게 되면 하이포아염소산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름 어려워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집에서 쓰는 락스가 바로 이 성분이에요. 근데 이게 물과 만나게 되면 산소가 뽀글뽀글 나오게 돼요. 이 산소가 만들어지면서 이 산소가 세균 세포를 산화시켜서 죽게 만들어요. 자, 이래서 염소를 살균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알코올로 살균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이 알코올 소독제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이렇게 알코올로 소독을 하게 되면 세균 세포가 단백질이 응고가 돼서 죽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알코올을 첨가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과산화수소를 첨가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소독제, 여기 상처 났을 때 이렇게 소독제 똑 떨어뜨리면 뽀글뽀글뽀글 나오는 거 본 적 있어요? 이 소독제가 몸속에 있는 효소, 카탈라제라는 효소랑 만나서 산소가 막 만들어지는 건데 이 산소가 세균 세포를 산화시켜서 죽게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구리로 살균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새 엘리베이터 구리 필름을 붙여놓기도 하고 또 에스컬레이터 같은 데 붙여놓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구리로 살균하는 방법은 기원전 5,400년 전 이집트에서부터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수산물 같은데, 조개 같은데 잔뜩 들어있는 수족관에다가 이 구리를 넣어놓게 되면 비브리오 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죽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리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소금을 넣어서 살균하는 방법이 있어요. 소금을 넣어서 어떻게 살균하지? 바로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그런데요. 여러분들 김치 담그는 거 본 적 있어요? 배추에다가 이렇게 소금 뿌려 놓으면 조금 있어서 배추가
쌩쌩하던 배추가 흐물흐물해졌죠. 또 피클도 쭈글쭈글하죠. 바로 이거는 뭐냐 하면 바깥쪽 소금 농도가 높기 때문에 그 안쪽에 물이 빠져나와서 그렇거든요. 이 원리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그 맛있게 먹는 뭐 새우젓이나 멸치젓 이런 거 만들 때, 우리가 젓갈을 만들 때도 소금을 사용하게 되면 그 세균 세포들 속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세균이 죽게 돼요. 이런 원리로 우리가 젓갈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열과 압력으로 소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걸 첨가해서 살균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빛으로 살균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사선을 쪼여서 살균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방사선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뭐 철이다, 마그네슘이다, 칼슘이다 이런 것들이 다 원자들이거든요. 어떤 원자가 다른 원자핵으로 바뀌면서 그때 나오는 입자들을 우리가 방사선이라고 해요. 그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암세포를 파괴할 때도 사용하기도 하죠. 근데 이거를 음식물이나 또는 의료기기 쓴 다음에 그 소독할 때, 이런 때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외선으로 살균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들 학교 식당에 보면 이렇게 컵 놓여 있는데 이렇게 보라색 등 켜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파란색 등 이렇게, 그게 바로 자외선으로 살균하는 건데요. 자, 우리 자외선 살균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빛에는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빛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빛도 있어요. 자, 먼저 눈에 보이는 빛을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무지개에서 보는 빨주노초 파남보, 빨주노초 파남보예요. 자, 이 빛은 우리한테 어떻게 오냐면 마치 파도가 치듯이 꿀렁꿀렁 이렇게 오는 파동이에요. 자, 이때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를 우리가 파장의 길이라고 하거든요. 한 파장의 길인데, 빨주노초 파남보, 빨강색에서 보라색으로 될수록 이 파장의 길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이렇게 한 파장의 길이가 이만큼이었으면 보라색은 요만큼으로 짧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외선은 뭐냐 하면, 자는요 한자인데 보라색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왜? 바깥이에요. 그래서 보라색, 바깥쪽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보라색보다 어때요? 더 짧겠어요? 길겠어요? 더 짧죠. 더 짧은 선을 우리가 자외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커요. 그래서 큰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세균을 공격을 해서 DNA를 파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외선은 햇빛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햇빛에서만 우리가 살균을 할 수 있을까? 아니죠. 우리가 자외선을 일부러 만들 수가 있어요. 인공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을 소개를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수은 등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수은 등에다가 우리가 전류를 딱 흘려주게 되면 얘가 방전이 되면서 그 안에서 그 자외선이, 그러니까 전자하고 수은이 부딪히면서 자외선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소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파란 등 본 적 있죠? 학교에 보면 물컵 같은 거 이렇게 놓여 있는 장에 보면 파란 등 켜져 있는 거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수은 등을 이용한 자외선 살균기고요. 두 번째로 자외선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LED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아까 수은이 사람한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그 반도체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작은 LED 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0.5에서 2mm 정도 되는 반도체를 이용해서 자외선 LED 발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휴대용 살균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어떻게 만들지 설계를 해보는 시간이 아주 중요하죠. 첫 번째, 나는 어떤 용도의 살균기를 만들까? 이불을 살균할 거예요? 아니면 칫솔을 살균할 거예요? 도대체 어떤 용도로 만들 거지?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살균을 할 거지? 그러면 만약에 뭐 빛을 이용한 살균기를 만든다면 어떤 빛을 쪼여줄 거지? 그 다음에 전체적인 디자인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렇게 이 밑에다가 뭐 자기가 쓰는 연필도 좋고요. 핸드폰도, 이렇게 핸드폰을 갖다 놓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작은 물건들을 그 살균할 수 있는 그런 살균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무엇을 이용해서 살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을 이용해서 살균하는 걸 만들어 볼 거고요. 그럼 어떤 빛을 이용을 할 건가? 아까 빛 중에서 어떤 빛? 자외선을 이용을 할 거죠. 근데 자외선을 이용할 건데 실제로 자외선은요, UV, 우리가 자외선 UV라고 하거든요. 자외선 A, B, C가 있어요. 근데 A가 그 중에서 제일 길고 C가 제일
파장이 짧아요. 그러면 어느 게 가장 에너지가 커요? 아까 설명했었죠?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다. 그렇죠? 그래서 자외선 C가 가장 에너지가 큽니다. 그런데 자외선 C를 우리가 실험에 그냥 사용하기에는 여러분들 위험할 수 있어서 오늘은 자외선 A, UVA를 사용을 해서 실험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디자인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가 세균 잡는 코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쁜 코끼리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코끼리 코가 바로 손잡이가 되는 거예요. 이 손잡이를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눕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살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LED 바가 우리가 그 UV 자외선 A는 자외선 중에서는 약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바깥에 이렇게 그 가드를 둘러서 직접 눈에 닿지 않도록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를 쉽게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건전지를 쉽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바깥에 이 온오프 스위치를 두어서 껐다 켰다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휴대용 살균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실험 목표를 큰 소리로 읽어 볼까요? 하나, 둘, 셋. 자외선 LED를 이용하여 휴대용 살균기를 만들어 봄으로써 자외선의 살균 작용에 대해 이해한다. 자, 실험 목표고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여기 LED 바에 보면 전선이 끝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이렇게 전선이 여기 납땜한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외선 빛을 눈으로 직접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직접 보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거, 실험을 다 한 다음에는 꼭 정리정돈을 잘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재밌게 실험을 해볼까요?
실험 재밌게 했죠? 아주 간단하게 쓸모있는 물건을 만들어 보는 그런 실험이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 한번 탐구 보고서를 같이 풀어볼까요? 첫 번째, 오늘 실험의 목적은 무엇이며 이 실험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죠? 그쵸? 자외선 LED를 이용한 휴대용 살균기를 만들어 봄으로써 살균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다 같이 동그라미 치면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읽어볼게요. 우리가 만든 휴대용 살균기는 무엇을 이용했어요? 그쵸? 빛을 이용했고, 어떤 램프? 그쵸? 수은이 아니라 자외선 LED를 이용을 했으며,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어떤 빛이 나와요? 그렇죠. 자외선이 나와서 살균 작용을 하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살균 방법들이 어떤 원리를 이용하는지 알맞게 연결하시오. 자, 한번 연결해 볼까요? 여러분들? 아주 쉽게 연결할 수가 있어요. 염소에 의한 살균은 그쵸. 물과 만나면 생기는 하이포아염소산이 산소를 발생시켜서 세균을 파괴한다. 가열에 의한 살균은 뜨거운 열이 세균을 파괴한다. 방사선에 의한 살균은 방사선이 세균의 DNA를 파괴를 해요. 구리에 의한 살균은 구리 이온이 세균을 파괴해요. 알코올에 의한 살균은 세균 단백질을 응고를 시켰죠. 과산화 수소에 의한 살균은 뽀글뽀글 우리 몸속에 있는 효소하고 만나서 생기는 산소가 세균을 파괴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자, 싱크모아예요. 여러분들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든 이 휴대용 살균기를 조금 더 강하게 작용을 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살균 작용이 더 강하게 하려면. 그렇죠. 맞아요. 여기다 자외선 LED발을 여러 개 달아도 되겠죠. 또 아까 우리는 어떤 자외선을 썼다 그랬어요? A, B, C 중에? 그렇죠. A를 썼다 그랬죠. 여러분들 만약에 그 안전만 더 이렇게 강화를 해서 만든다면 UVC를 쓸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자외선 LED는 또 어떤 분야에서 사용될까요? 여러분들 오늘 배웠던 여러 가지 살균하는데, 의료 분야, 또 이런 데도 쓸 수 있고 보안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잠깐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실험하고 관련된 몇 가지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대표적인 그런 세균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팠던 얘기들을 잠깐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 흑사병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이거는 패스트균에 의해서 쥐벼룩이 옮기는 그런 병인데요. 14세기 중반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 약 한 3천만 명의 목숨을 잃었던 그런 무서운 병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들 유럽에서는 그 소변이나 대변을 보면 따로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창문 바깥으로 그냥 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길이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오게 된 게 하이힐도 그래서 나왔다고 하죠. 이렇게 그 살균을 하지 않으면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예죠. 또 여러분들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비브리오 폐혈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해산물들을 우리가 날 것으로 먹거나 하면 걸리는 병인데, 그런 비브리오 폐혈증도 굉장히 그 대표적인 그 세균에 의해서 질병이 생기는 그런 병이고요. 또 이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질균은요, 그 이질에 걸린 환자의 대변을 통해 옮기 때문에 항상 그 밥을 먹기 전에 이럴 때는 손을 깨끗이 씻는 게 좋고, 화장실에 갔다 오면 손도 깨끗이 씻고, 또 음식을 만들기 전에도 손을 깨끗이 씻는 그 위생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아까 자외선 LED가 여러 군데에서 사용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요새는 또 어디도 설치를 하냐면, 여러분들 그 지하철 타러 갈 때 에스컬레이터를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든 곳이라 조금 찜찜하죠.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그 에스컬레이터 안쪽에다가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를 해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면서 계속 살균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보면 이발소나 또는 예쁘게 손톱 소재해주는 그런 곳에서도 이런 살균기를 이용을 해요. 이 사람 저 사람 썼던 손톱깎이 같은 거 그대로 쓰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외선 살균기를 이용해서 소독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의료용으로 이용을 해서 이 피부에 자외선을 쪼이게 되면요, 이렇게 염증을 줄여주어서 아토피나 건선 치료에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로 1903년에 덴마크 과학자가 이거를 피부에 쪼여서 피부 결핵균을 없앴어요. 노벨상을 받았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외선은 보안용으로도 이용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지폐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돈인지 가짜 돈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렇게 여기에 자외선을 쬐게 되면 아까 보이지 않았던 띠가 쭉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자외선은 보안용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실험 재밌으셨어요? 여러분들 다들 너무 잘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끼리 살균기 만들어서 여러분들 휴대폰도 살균도 하고 또 마스크도 살균도 하고 내가 쓰는 뭐 연필 지우개 이런 것도 살균도 하고 유용하게 쓰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실험을 통해서 그 살균에 대해서 배웠기를 바라고요. 또 다음에 또 더 재미있는 실험으로 다시 만나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